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발을 디딘 게 그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낸 사람은 저마다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하나씩 찍고 내려와요. 그게 바로 소명이죠. 어떤 이는 세상을 뒤흔들 큰 칼을 쥐고 오고, 어떤 이는 남몰래 눈물을 닦아줄 비단 수건을 쥐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유독 고단하거나 혹은 이유 없이 허전하다면 그건 아직 내 손바닥에 찍힌 그 낙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카드를 통해 여러분이 전생에 어떤 약속을 하고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기운이 담긴 소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영이 유독 이끌리는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쥐고 온 낙인은 바로 66번 옥새입니다. 옥새는 나라의 명운을 결정짓는 도장이자 하늘이 부여한 절대적인 권한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는 중심을 잡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어딜 가나 남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며 도장을 찍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나셨네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의 손끝에서 많은 사람의 안녕이 결정되는 아주 귀한 명입니다. 함께 나온 카드는 7번 국혼과 22번 아침 조회예요. 먼저 국혼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가문과 가문의 거대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명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화합의 아이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조회 카드가 그 뒤를 바치네요. 이건 여러분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 팔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자리, 남들의 눈이 다 쏠리는 광장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해요. 여러분이 아침 조회에서 정사를 논하듯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할 때 비로소 세상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조직의 기틀을 잡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는 시스템의 설계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19번 왕에게 몰리는 상소 카드가 보입니다. 억울한 사연이나 간절한 소망을 적어 임금님께 올리는 긴 종이 두루마리죠. 이게 여러분이 태어난 진짜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낮은 목소리를 모아 높은 곳에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오셨습니다. 옥새 66번을 쥔 자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소문에 적힌 민초들의 고통을 읽어내듯 주변의 필요와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숙명을 지녔어요. 왜 나한테만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하지? 싶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들의 상소를 들어줄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마지막 1번 선왕 카드에 있습니다. 선왕은 내가 직접 지은 업이 아니라 전대로부터 내려온 유산이자 동시에 풀어야 할 매듭입니다. 1번 분들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혹은 과거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내 대에서 정당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명을 받으셨네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상소문에 담긴 진심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여러분의 이번 생 최종 미션입니다. 결국 1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는 상소문에 담긴 간절한 목소리들을 경청하여 과거의 잘못된 흐름을 끊고 모두가 살기 좋은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새는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만큼 여러분의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겁니다. 2번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은 바로 33번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이자 지혜의 정수가 모인 곳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소명은 명확해요. 세상의 지혜를 갈무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은 대충 보고 지나갈 일도 여러분은 깊이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찾아내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길을 제시해줘야 하는 지식의 전달자, 즉 스승의 명을 타고나셨네요. 함께 나온 카드는 26번 과거 시험과 39번 도승지예요. 먼저 과거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세상에 공표하고 인정받는 치열한 과정이죠. 여러분의 소명은 증명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그 실력으로 세상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해요. 공부나 기술, 예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은 독학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급제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리고 도승지 카드가 그 뒤를 잇습니다. 도승지는 왕의 곁에서 명을 출납하는 비서실장이자 가장 가까운 소통의 창구죠. 여러분은 지혜를 머릿속에만 가두면 안 돼요. 높은 곳의 뜻을 낮은 곳으로 혹은 세상의 진실을 권력자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신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세상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지혜의 나침반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34번 고뇌와 번민 카드가 나왔습니다. 깊은 밤, 촛불 하나에 의지의 머리를 싸매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에요. 아는 게 많고 생각이 깊다 보니 남들은 대충 넘길 일도 여러분은 밤잠을 설쳐가며 본질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뇌는 형벌이 아니라 단련이에요. 이 시간을 견뎌야만 얕은 지식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진짜 지혜가 완성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을 거르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 48번 미략 카드입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거래죠. 이번 분들의 최종 미션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진실을 다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의도나 왜곡된 계약을 간파해내야 해요. 때로는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그 미략을 깨뜨려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결국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판별하는 최후의 보루로 쓰여야 합니다. 결국 이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는 치열한 고뇌를 통해 얻은 지혜로 세상의 은밀한 부조리를 읽어내고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시대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규장각의 묵향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줄 것이니 스스로의 통찰력을 믿고 나아가세요. 이제 오색작의 경대의 기운을 품은 3번 분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3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은 바로 67번 화장하는 후궁입니다. 후궁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는 건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궁궐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정점에 서겠다는 치열한 예술이자 생존 전략이죠. 여러분의 소명은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매혹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에너지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온 카드는 21번 무의들과 68번 향원정이에요. 먼저 무의들은 춤과 노래로 왕실의 시름을 잊게 만드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즐겁게 하는 천부적인 기운을 쥐고 왔어요. 꼭 무대 위에 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반전되고 사람들이 활력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명입니다. 그리고 향원정 카드가 그 배경을 채우네요. 연못 위에 핀 꽃 같은 정자죠. 여러분은 삭막하고 투박한 곳보다 아름다운 풍경, 세련된 감각, 우아한 공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소명이 깨어납니다. 지친 사람들을 여러분만의 향원정 같은 포근하고 아름다운 품 안에서 쉬게 해주는 감성적 구원자로 오셨네요. 세 번째로 53번 연못 카드가 나왔습니다. 담장 넘어 닿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간절한 그림이죠. 이게 여러분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에요. 3번 분들은 유독 사람에 대한 정이 깊고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그리움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연모는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그 결핍과 그리움을 창작의 에너지로 혹은 나를 더 빛나게 하는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숙제는 45번 승은상궁 카드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어 신분이 상승한 자리죠. 이건 여러분의 소명이 결국 인정받는 정점에 가닿아야 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재능과 감각을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인정받아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야 해요. 내가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화장하고 단장할 때 비로소 세상이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결국 3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는 깊은 그리움과 감성을 예술적 매력으로 승화시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스스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기 경대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세상을 홀릴 마법 같은 기운이에요. 4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새겨진 낙인은 바로 41번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조리를 타파하는 정의의 사도죠. 여러분의 소명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약한 자들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예요. 남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눈 감을 때 여러분은 가슴 속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이건 아니지라고 외쳐야 하는 정의로운 운명을 타고나셨네요. 함께 나온 카드는 16번 왕의 사냥과 38번 자맹하는 왕이에요. 먼저 왕의 사냥은 목표를 정하면 거침없이 돌진하여 명중시키는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에는 돌파력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해내는 사냥꾼 같은 기질이 있죠. 그 용맹함이 세상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자맹하는 왕 카드가 그 뒤를 바치네요. 이건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낮은 곳의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시죠? 여러분은 화려한 관복보다 편안한 평복을 입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적 정의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가 나왔습니다. 거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며 처분을 기다리는 그림이죠. 이게 여러분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에요. 4번 분들은 정의롭지만 때로는 그 잣대가 너무 엄격해 자신과 타인을 모두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숙제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패의 힘은 벌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화해의 길을 여는 포용력에서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숙제는 27번 죄수 카드입니다. 창살 뒤에 갇혀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이죠. 이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억울한 마음의 감옥을 열어줘야 함을 뜻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갇혀버린 사람들,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묶어둔 사람들을 해방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미션이에요. 마패를 꺼내 들어 출두야 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은 단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사슬을 끊어주는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4번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는 자맹하듯 낮은 곳으로 임해 세상의 억울함을 살피고 엄격한 정의 끝에 따뜻한 용서를 더해 갇힌 영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쥔 앞에는 차가운 금속이지만 그곳으로 여는 문 너머에는 가장 뜨거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오래된 지도를 모두 펼쳐보았습니다. 옥새의 위엄을 쥔 자, 규장각의 지혜를 품은 자, 후궁의 매복을 꽃피울 자, 그리고 암행어사의 마패를 든 자.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소중한 궁궐의 기둥들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확인한 여러분의 소명을 잊지 마세요.
하늘은 결코 이유 없이 사람을 내지 않으니까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앞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